일주일 만에 또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뭐 이래저래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기에도 좀 민망스러운 일들이 있다고 풍문에 들려오네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소식들도 듣고 문제도 있는 듯 합니다. 오늘은 나는 이 삼배옷을 입고 있어요. 아마 시드니 이 블루마운틴에는 한 30도 정도 올라간다는 예보가 있어서 요즘은 새로 사온 이 모시옷을 입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눈이 많이 왔다고 하고 눈이 오고 나면은 또 찬바람이 불 텐데,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생겼다고 해서 멀리서 바라보는 마음도 그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가만히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문제도 함께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계가 끊임없이 자전공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들도 인연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같은 국토에 태어나졌기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여러 풍상을 겪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 개인의 일생을 한번 더듬어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7살 때 6.25 사변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일부 기억에 있습니다. 군인들이 우리 사랑방에 와서 뽕나무를 향해서 총을 쏘고 B-29라고 하는 큰 비행기가 곧 떨어질 듯이 큰 소리를 내면서 우리 집 근처에 와서 마당에 나가서 쳐다보면서 놀라워한 그런 기억도 나고, 할머니 등 옆에서 피난을 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서 붉은 빛이 오고 가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우리 집에 돌아왔을 때는 우리 집에 피난 온 사람들이 6가구가 살았어요. 비가 맞지 않는 곳이면은 한 살림씩 차렸어요. 멀리서 피난을 왔으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말이 그렇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한 집에 6가구가 살게 된 형편에.
그래도 그때는 뭐 이런저런 것도 모르고 어릴 때니까 지나왔어요. 그러다가 학교에 들어가서 중학교 1학년 때인 이 1960년도에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유당 정권에 항의를 하는 데모를 했는데 4월 27일 날이 안동 장날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서 4월 19일 날 큰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서 대학생들이 안동에 왔다 이래가지고 무슨 대자보를 붙이고 소문이 나서 우리는 4월 27일 날 시위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도를 하고 우리는 뒤에 따라가면서 히죽히죽 웃으면서 뭐라고 구호를 외치고 행여나 우리 동네 사람들이 장에 와서 나를 좀 보았으면 하는 하도 대목 해가지고 은근히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볼까 싶어가지고 이쪽 저쪽 살펴봐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간 곳이 안동 역 앞에 있는 경찰서에 갔어요. 가니까 마침 무슨 공사한다고 자갈을 많이 갖다 놨는데 그것을 갖고 경찰서를 향해서 때리고 했는데 이미 경찰들도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김미기라고 하는 자유당 국회의원 집에 찾아갔습니다. 학생들이 때로 몰려가서 고등학생들이 어디서 갖고 왔는지 소나무 마른 가지를 갖고 불을 놓는다고 대문을 열어보니 이미 잠겨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받쳐주고 고등학생들이 담을 넘어가가지고 불 놓으려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거기도 사람들이 전부 피신해가지고 빈집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부종대라고 하는 12시 되면은 오포, 정오를 알리는 소리를 내는 곳이 부종대라요. 거기 오다니까 라디오 방송이 나왔어요. 국민이 원한다면 나라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한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장날 2일 7일 안동장은 동네 어른 잔치날 노래는 만들었잖아요. 안동 그 고향 노래. 그래가지고 그 노래가 안동을 홍보하는 노래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자유당이 정권을 내주고 살림을 삽니다. 1년이 채 못된 1961년 5월 16일 날 박정희가 나타나서 군사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먹제비 깡패들을 전부 뒷덩어리에다가 나는 깡패 옵시다 써가지고 광화문에서 거리 행진을 하게 하고 그걸 본 시민들이 박수갈채를 치는 그 정도로 민주당 정권이 좀 혼란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박정희는 반공을 국시의 제일이로 삼고 혁명공약을 낭독을 했잖아요. 그래서 군인 정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도에 또 광주 사태가 그 당시에 일어나서 시민군과 국군이 서로 총을 겨누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군사 정권이 막을 내리고 민주화 정권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금의 문제까지 이르러서 여러 국민들이 은근히 불안하고 그 속에는 불만도 쌓여 있는 그런 상태가 오늘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가만히 일련의 문제들과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봅시다. 75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벌어진 일련의 행태들에 대해서 그 근본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고 이념의 문제이죠. 이념은 정치 제도에 대한 서로의 주장이 교차하면서 감정으로 비화되는 그 영역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제도의 큰 틀은 공산주의냐 민주적인 제도로 살아가느냐, 그거 두 가지잖아요. 그 문제로 여러 국가에서 갈등이 있었지만은 월남과 독일은 해결이 돼서 지금은 잘들 살고 있습니다. 오직 남은 곳은 우리나라죠. 왜 우리는 지금까지 지속이 되면서 그 이념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불편을 느끼게 되었을까?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지혜가 있고 희망적으로 미래를 가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에 그 원인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반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개선을 해서 창의적이고 화합적인 방향으로
국가를 건설해 나간다. 반면에 어리석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원인보다가는 결과에만 더 무게중심을 두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한 공력을 들인다. 지금 한국 사회의 불안한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후자인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75년이라는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삶의 행태나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달라진 겉모습의 지금이지만은 내용상으로는 이념 갈등, 또 지역 문제, 또 노소, 연령,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결성이 돼서 일어난 결과지만은 그 밑바닥엔 이념이 가장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불편함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정당이나 그 정당을 원을 이루고 있는 패거리들이 대부분은 상대방을 탓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은 거의 없고 상대 정당이나 이념을 달리한 다른 패거리들의 문제로 내가 이렇게 됐다.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서 행여 그 인식의 구조나 대상을 바라보는 문제에 있어서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제를 의식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공중매체에 나와서나 어떤 집단적으로 의견을 발표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에 이거 하면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갈등 구조만 더 심하게 돼서 결국은 피차가 망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고 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반도에 태어난 그 공업입니다. 불교에서는 벼룩과 공업이 있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는 과정에서 한민족으로 태어난 그 공업, 거기에서 함께 느끼는 불편은 공업에 해당되고 개인적으로 가정사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은 벼룩입니다. 개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태도에 대해서 또 느끼는 감정들이 각기 달라요. 지금은 공업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되게 된 것은 그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목적이 말은 국민의 이해에서 선출되고 국민을 위해서 한 것처럼 표면상은 그렇지만은 내용은 개인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사용을 하면서 툭하면 국민을 들먹거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장서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람들의 권모술수에만 문제가 있는가? 아닙니다.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박수를 치고 패거리를 이룬 우리 국민들 전체가 동시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날뛰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를 혼란하게 한 주역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국민이 어리석고 그런 선동, 패거리에 함께 합류를 해서 힘을 보태주기 때문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망나니처럼 날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업자득, 한반도에 사는 우리 국민들 전체가 문제가 생기면은 불안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그 몫은 오로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상대방에만 손가락질을 하는 이식구조가 75년 6.25 사변 때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정신의 내면적인 세계에 유전인자로 남을 탓하고 자기를 옹호하는 궤변적 사고가 크게 뿌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그 조작을 하고 상대를 모함하는 방법은 나날이 기술로 인해서 지능적으로 발달이 돼서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거꾸로 때리고 내 또는 우리 패거리들이 득세를 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는 이식구조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게 없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진 결과를 우리가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나 정당에서나 어떤 학술대회나 그런 얽혀있는 이념의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면은 해소를 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하는 것도 없고 토론하는 분위기도 없고 듣기도 싫어하고 들으면 싸움부터 하려해요. 그래서 시드니에서 어떤 대부분의 그 모임에서 1차적으로 내세우는 게 우리가 모여서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더라도 가능한 한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그것이 첫째 조건이랍니다. 끼리끼리 모여서는 모르지만은 함께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말하지 말자. 그 정도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상대편의 의견을 무시하고 배척하려는 이식구조가 우리 가슴 속에 2조 500년 이전부터 자리해 내려온 유전인자가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살아서 팍팍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잘 분석하는 그런 단체,
학술단체나 이사들, 과학자, 생리학자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왜 위성이 추락을 했을까? 그러면은 원인을 분석을 하고 보완을 하지요. 그렇게 되는 단체들은 생명을 살리고 국가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발전지향적 사고체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우리 일반 서민들은 그런 원인 분석을 해서 더 잘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상적인 삶의 자세보다는 결과만 두고 서로 상대를 모함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쓰잖아요. 우리가 몰라 그렇죠. 한국 정치 현실은 희한도 안 합니다. 거기에서 조계종도 배워가지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반성이 없고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겉으로 무슨 경제 대국인이 선진국에 진입을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 몇 푼 있다고 해서 선진국에 드는 그런 국민이라고 우쭐거려대면서 힘들게 모아놓은 기업에서나 노동자들이 모아놓은 달러를 갖고 얼마 전에 어디 미국 갔다 온 신도들 말 들으니까 나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판을 치더래요. 그렇게 협의를 하고 마운틴에서도 단체로 블루마운틴에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온 사람들 보면은 한국 사람 표가 나요. 옷을 얼마나 잘 입었는지. 중국 사람들 꺼벙하게 부자가 돼도 그러는데 수수한데 우리는 알록달록하고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얼마나 대부분 멀리서 보면 보여요. 저 한국 팀이네.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라. 허세를 그렇게 부리고 오용락을 즐기기를 야단스럽게 하면은 그 사회는 껍데기만 분들이하지 내용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주야로 TV에서는 그런 문제를 방송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우리 정당이 나의 이념이 혹시나 어디가 어떻게 된지 모를 정도로 정보를 홍수로 쏟아내가지고 그런 인식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허물을 말할 계제가 없는 것은 부처님 말씀에 가만히 비추어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그럴 틈도 없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럴 사람도 없이 함께 밀물처럼 우하고 몰려가고 또 몰려다니고 그래서 자업자득이라 결국 멀지 않은 장래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불구덩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 지어놓은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온 한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눈을 감고 고요하게 먼 나라에 와서 혼자 살면서
조국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결론의 네 마디는 참 우습다.